Berlin, deeply personal records. 2026년 6월 16일 베를린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들 시작해 봅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제가 보고 온 공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그 베를린에 있는 아드미랄 팔라스트라는 그 공연장에서 펜메슨이라는 그 재즈계 거장이죠, 기타리스트, 대단한 뮤지션인데 아무튼 그분의 공연이 있어서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 아드미랄 팔라스트라는 공연장은 제가 처음 가봤는데 그 꽤 오래된, 여러분이 막 클래식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모차르트 막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금색으로 좀 테두리 돼 있어서 3층까지 이렇게 막 돼 있고, 무대 바로 옆으로 보면 좀 VIP들 무슨 창가 발코니 앉아있듯이 막 앉아있고 막 그런 느낌의 공연장이더라고요. 그 좌석은 적어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고, 펜메스닉 공연은 제가 꽤 오래 전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그 여태까지 제가 산 공연 티켓 중에 가장 비싼 공연 티켓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환율로 거의 생각하면 2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었고, 제가 6월 14일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 겸 해서 좀 비싸도 사야겠다 해서 미리 사뒀던 티켓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공연에 대한 약간 마인드가 어렸을 때 어떤 거였냐면, 어렸을 때도 아니죠,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대단한 뮤지션이 내 집 앞에서 공연을 해도 나는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는 게 먼저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꼴같지도 않은 그 교만한 소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담고 싶었던 또 그 안에 얘기는,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내 배고픔이 먼저인 게 사람이지,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뭐 좀 하고자 했던 것도 있고, 뭐 그게 좋은 생각이었냐 나쁜 생각이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왜 좀 바뀌었냐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그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좋은 음악을 만들었던 뮤지션들도 이제 점점 한두 분씩 세상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뭐 좋은 음악을 그냥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을 떠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일부를 크게 차지했던 그런 음악들인데, 그런 뮤지션인데 그 연주를, 그 음악을 라이브로 볼 기회가 있는데도 일부러 뭐 이렇게 좀 날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평생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못 듣는 기회인데, 그래서 사실 펜메스니도 지금 제가 알기로 70 몇 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꽤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내가 뭐 공연을 엄청 자주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 펜메스니 연주 요번에 꼭 봐야겠다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제가 펜메스니의 좀 오래된 연주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고 많이 들었지만, 요즘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티켓을 예약하면서 보니까 그 사이드 아이 트리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좀 젊은 뮤지션들하고 많이 이제 새로운 음악을 해보려고 한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시작한 거는 아니고, 보니까 21년, 네, 그때 사이드 아이 그 NYC라고 해가지고 21년도에 그 제임스 프란시스랑 마커스 길모 그라고
그 피아니스트랑 드러머랑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지금 2026년에 또 사이드 아이 그 트리오 플러스 3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멤버는 크리스 피쉬맨이라는 이제 건반하고 조 다이스난이라는 이제 드러머가 주축이 되고 나머지 이제 멤버들은 이제 객원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저께는 베이스가 저메인 뭐였죠? 그 성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베이스 저메인 폴이었고 그 다음에 퍼커션이랑 그 팬메슨이 음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좀 되게 막 환상적인 약간 그런 우리가 생각한 가요 느낌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 노래 같은 거를 넣거든요. 그거를 이제 레오나드 패턴이라는 분이 했네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5명이서 공연을 했는데 사실 그 처음에 팬메스니가 이제 나오기 전에 뒤에서 이제 멤버들이 막 드럼을 각자 그 마칭 밴드처럼 치면서 막 이렇게 무대 그 공연장 뒤쪽부터 막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팬메스니가 기타를 메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제 어둠 속에서 딱 등장을 했는데 연세가 벌써 많으셔서 걸음걸이가 좀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불편해 보이고 다리가.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연주 내내 2시간 넘는 연주 내내 서서 거의 연주를 하고 했으니까 잠깐씩 솔로 할 때만 앉았고 그 뭐 몸이 불편하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등장부터. 그래가지고 연주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멋있었죠. 뭐 공연 사실 제가 무슨 공연 비평을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뭐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팬메슨이 연주 다 멋있었고 했는데 그냥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그 약간 그 제가 최근에 봤던 줄리안 라지 공연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는 이제 4명의 멤버였죠. 그때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일단 하모니를 만들고 뭔가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막 주고받고 막 그런 앙상블의 느낌이 강했다면 당연히 뭐 사운드적인 앙상블은 분명히 좋았는데 그냥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느낌이 워낙 팬메스니는 이제 나이가 많은 거장이고 나머지 멤버들은 심지어 어린 막 30대 아마도 30대인 것 같아요. 20대는 아닌 것 같고 30대 그런 젊은 뮤지션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쨌든 무게감이 팬메스니한테 많이 실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제 느낌은 그랬어요. 뭐 그래서 사운드 밸런스가 무너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좀 팬메스니와 아이들 같은 느낌. 팬메스니가 마치 그 보컬이 있는 밴드를 보면 보컬이 그냥 프론트맨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좀 마치 반주하는 것처럼 뒤에 깔리는 것처럼 그 우리가 아는 가수들 공연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은 그런 느낌의 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얘기한 김에 또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제 그 가기 전에 팬메스니 그 사이드아이 앨범을 이제 들어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 멤버가 사실은 이게 그 사이드 아이 트리오 플러스잖아요. 3 플러스가 아니고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트리오 플러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앨범에서 보면 왜 플러스냐면 그 멤버 주축 멤버 그 크리스라는 피아니스트랑
조 다이슨이라는 드럼, 그 다음에 팻 메스니 이 세 명이 주축이고 나머지는 객원들이 진짜 많아요. 뭐 심지어 뭐 하프 연주자도 있고 보컬 앙상블 막 들어가고 좀 막 가스펠적인 요소, R&B적인 요소, 막 심지어 조금 무슨 EDM스러운 막 전자음 막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 어쩔 수 없이 팻 메스니 색깔은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그 느낌, 젊은 뮤지션들과 뭔가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멤버들을 다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좀 줄여서 사실 건반 연주자가 많이 커버를 하면서 건반도 엄청 여러 개 막 신사이저 두고 심지어 어떤 곡에서는 베이시스트 잠깐 빠진 상태에서 베이스 뭐 치면 그 신스로 하면서 연주하고 막 그런 식으로 커버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사운드를 이제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약간 사운드적으로는 제가 듣기에 그렇게 신선한 느낌이 없었다. 뭐 물론 음악이 좋았지만 제가 그냥 앨범으로 확인하고 갔던 거에도 팻 메스니의 그 아우라를 이게 조금 다른 아우라를 갖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심지어 그런 사운드까지도 좀 빠지니까 그냥 팻 메스니 제가 옛날에 듣던 앨범을 마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데로 좀 빠져서 그 느낌을 제가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뭐 연구를 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팻 메스니든 뭐 존 스코필드든 여러분이 아는 심지어 그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뭐 되게 잘났다는 사람들도 사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에서 거기서 이렇게 복작복작 뭐를 해내고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것이 발현되는 시기는 인생에서 굉장히 일부라는 거죠. 그 일부의 시기에 운이 좋아서 뭔가 인기를 얻거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쪼라면 쪼, 그 습관이라면 습관, 뭐 말투라면 말투, 막 그런 거를 갖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 제가 부정적으로 막 뭐 새로운 시도를 안 했네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엄청 하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색깔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갑자기 막 다른 사람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색깔, 내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라는 거는 큰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 큰 인류 혹은 우주에서 보면 정말 작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 팻 메스니를 절대 평가절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팻 메스니가 비슷한 연주를 비슷하다고 하면 자꾸 제가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팻 메스니다운 엄청난 연주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당연히 음악적으로 감동을 받았지만 사람의 뭔가 이렇게 사람 우주에 비해서는 얼마나 인간이 작은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끝나고 사실 공연을 보고 기립박수 같은 거를 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좀 오버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없는데 어저께 사실
기립박수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공연에서 쳐봤습니다. 그 이유가 평생을 그 한 분야에 헌신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를 갈아 넣은 그런 어떤 노장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 경의 같은 거를 뭔가 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우주와 인간이 뭐 작고 막 그런 얘기를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그러면서 그 한 인간에 대한 한 인간 평생을 뮤지션으로서 재즈 뮤지션으로서 뭔가 음악하면서 산 사람에 대한 어떤 경의 같은 거를 표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페메스니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 부모님도 많이 생각났고, 제가 아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의 어떤 인생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심지어 그런 분들의 인생에 대한 경의도 표하고 싶다. 얼마나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슬픔도 아니고 뭐 그냥 단순히 막 존경도 아니고 뭔가 되게 미묘한 감정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사실 뭐 팬메스니는 진짜 그냥 뭐 대단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연주였고, 그 오케스트레이션, 그 자동으로 막 연주되는 그런 거 뭐 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팬메스니스러운 진짜 우주 사운드부터 시작해서 기타 솔로 할 때는 너무 아름다운 기타 솔로를 했고, 이제 연주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이제 거기서는 그냥 필요가 없고, 진짜 그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생을 음악이란 언어로 말해온 사람의 그냥 현인의 어떤 그 말 같은 느낌, 대화 같은 느낌, 뭐 그냥 그런 거였고, 그런 막 신사이저 기타 같은 거 제가 옛날에 듣던 막 그런 그 신사이저를 많이 쓰는 기타 있거든요. 그 페메스니가 쓰는 그런 거 들으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감동도 받고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어저께 사실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뮤지션은 그 중에 이제 조 다이슨이란 드러머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막 그 공연 보고 돌아오는 길에도 조 다이슨 그런 앨범 피처링 했던 거, 연주했던 거 막 찾아보고, 오늘도 막 그 연주를 보고 했는데, 진짜 제가 많은 좋은 드러머, 세계적인 드러머 연주를 봤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런 이렇게 시기여서, 그냥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영향이. 근데 연주를 보면서 와, 진짜 저런 드러머랑 뭔가 곡 작업을 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연주를 하면 얼마나 시너지가 날까, 막 그런 생각을 처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너무 좋았고, 그 다이나믹하게 막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부터, 어떤 형식이 있는 연주부터 자유롭게 연주하는 거, 막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연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이나믹도 굉장히 그 짧은 한 프레이즈, 뭐 소위 뭐 예를 들면 필인이라고 하잖아요. 드럼에서 이렇게 막 박자 둠박 하다가 두구두구둥 이렇게 치는 게 부분, 그런 거 그냥 진짜 짧은 것만 할 때도 그 안에서 다이나믹이 막 살아있는, 그냥 되게 리니얼하게 쫙쫙쫙 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꿈틀꿈틀 되는 느낌, 그 안에 막 악센트가 살아있고. 아무튼 뭐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 소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저께 드럼을 보면서 굉장히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저 드럼을 내 딸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딸이 같이 와서 저걸 봤으면 드럼이라는 게 그냥 흔히 막 때려 부시고 막 멋있게 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렇게 섬세하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그런 그 아이의 딸의 어떤 그 감각이 열렸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데리고 왔으면 아마 지루하다고 찡찡거리다가 또 싸우다가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게 참 힘든 일인데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제가 어저께 공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드럼의 얼마나 섬세한가. 심지어 이게 이런 표현은 웃기긴 하지만 기타라는 게 사실은 더 섬세한 악기 같잖아요. 드럼과 기타라고 비교하면. 근데 제가 어저께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느낌에 와 드럼이 너무 섬세한 거부터 파워풀한 거까지 혹은 뭐 리듬이나 뭐 이런 걸 조정하고 막 조율하고 막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에서 그 드럼의 섬세함에 정말 전율을 느끼는 순간이 너무 많았고 파워풀함에서도 있었고 아무튼 너무 멋있는 드러머였어요. 조 다이슨이란 드러머. 혹시 음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어떤 그 재즈 뭐 스윙 이런 걸 연주할 때보다 팬메슨이 음악처럼 뭔가 좀 더 스펙타클한 연주를 하거나 혹은 뭐 R&B나 그루브 있는 음악을 연주할 때 좀 더 장점이 사는 느낌도 있고 그냥 뭐 물론 잘합니다. 그냥 재즈 뭐 스윙 연주도 굉장히 잘하지만 그 스펙타클한 연주를 할 때 좀 더 그 장점이 더 부각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 그 팬메슨의 공연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연주에 대해서도 하려면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제가 하는 방송이 음악 방송이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드러머한테 인상 깊었던 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연주를 보면서 음악 이외의 어떤 인생이나 평생을 살아간 어떤 삶의 평생 이렇게 자신의 삶의 어떤 에너지를 쏟으면서 산 어떤 노장에 대한 경의 같은 거를 느끼는 것도 좀 재밌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음악을 하시거나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벤메스니 공연 기회가 되시면 봐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erlin, deeply personal records.